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71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는 박 PD가 장염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다 나으셨어요? 다행히 주말을 기점으로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원인을 알아냈어요. 원인을 발견하셨군요. 네. 제가 이 장염은 보통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을 경우에 그렇죠. 상한 음식이나 발병을 하는데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을까 도대체. 그러게. 근데 다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커피 믹스 있잖아요. 타먹는 믹스. 그 타먹는 믹스 중에 요즘은 원두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노출을 하면 또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원두만 담은 것들이 요즘은 인기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였어요. 아니 근데 커피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 그 믹스가 담겨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2015년 3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럼요. 난 커피에 유통기한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샀더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께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유통기한이 한 5달, 6달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샀던 시점이 이게 마트에 들어온 지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통상 마트는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거든요. 유통기한이. 근데 그걸 제가 깜빡이 아니라 몰랐죠. 모르고서 그거를 이제 왕창 사놨는데 이걸 조금씩 먹다 보니까 유통기한을 미처 마무리 못하고 이제 남겨진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단이 나서 장염이 걸린 거였어요. 그러면 커피 먹을 때도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유통기한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요.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은 이거 그냥 뚝 뜯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유통기한을 누가 봐요. 커피 믹스를. 그렇죠. 난 커피는 보통 상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조금 오래되면 향은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잘못 먹었다가 장염까지 걸릴 수도 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음식들은 저처럼 이렇게 모르거나 잊고서 먹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약간의 이제 안전 기한을 포함을 시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유통기한이 오늘이 3일이잖아요. 유통기한이 8월 3일까지면 보통 여기에서 이틀 정도는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걸 감안을 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혹시나 이제 소비자들이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거지 100% 안전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아요. 한 3초면 되잖아요. 3초? 3초의 여유를 가지고 그 봉투에 써 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믹스커피 이렇게 뜯을 때마다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OS의 유통기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OS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해커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버전들이 있잖아요. 버전 2.2 이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기만 해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스테이지 플라이트라는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취약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현재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방식이 SMS, 그러니까 단문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문 메시지보다 용량이 큰 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140바이트 크기를 넘어서는 그런 문자나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같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MMS, 장문 메시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MMS로 전환됐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메시지들을 그냥 자동으로 내려받게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플라이트는 이런 자동 다운로드 기능 요거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가 문자 메시지에 악성 코드를 담아서 MMS로 보내면 이 MMS가 스마트폰에 수신되자마자 자동 다운로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동시에 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속기가 굉장히 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뿌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는 설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에는 MMS만 당도하게 되면 이게 다 감염이 되는 거죠. 특히 스테이지 플라이트라는 취약점은 메시지를 스스로 지우는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사용자가 알림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으면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해커가 마음대로 그 해당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SD 카드 안에 있는 정보도 볼 수가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해커한테 그냥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난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취약점이 있다. 구글에서도 이걸 알고 즉각 패치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단말기 제조 업체들한테 이런 수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벌써 전달했다고 구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업체들이 이 구글의 패치를 전달받아서 소비자, 사용자 대상으로 이제 패치 작업에 돌입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1위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삼성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대응 방식이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분명히 수정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 같은 경우면 이게 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게 모든 스마트폰에 알람을 줘서 이렇게 보안 패치를 빨리 하셔라. 진짜 개인정보 같은 게 다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해라. 이렇게 알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와 중국에는 패치를 배포를 했대요. 근데 정작 삼성이 나라,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패치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계획조차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지 아무튼 삼성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일 패치라 하더라도 국가별 세부 규정이 달라서 나라별로 패치 배포하는 데는 시간 차이가 있다. 이게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면 그래도 삼성을 지금까지 키워온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패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가장 먼저 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웃기는 거는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LG전자는 그럼 패치를 내놨냐? LG전자는 아직 패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하겠다.
뭐 그러겠죠. 아, 삼성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먼저 할 필요 있어?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뭐 삼성이건 LG건 다 떠나서 우리가 애플이나 뭐 MS나 이런 외국계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한국어만 지원 안 해? 한국만 출시 일정 늦춰. 한국 무시하는 거야?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삼성이나 LG한테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유럽이나 중국은 벌써 패치를 했대잖아. 그러면 한국 무시하는 거야? 삼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얘기하죠? 아, 우리가 그래서 대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삼성 안 쓰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삼성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박 PD처럼 갤럭시 쓰고 있는 분들은 이거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자신의 뭐 나체 사진이라든가 뭐 애인의 뭐 이런 거를 좀 넣어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해커가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삼성이나 LG가 언제 패치를 내놓을지 모르니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보안업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만 우선 스마트폰 설정 고급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 검색, MMS 메시지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기본 어플리케이션인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의 행아웃도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서도 자동 수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꺼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사신 지 오래된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도 이게 적용을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2, 3년 지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휴대폰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삼성이나 LG에서 옛날 휴대폰 사용자들 빨리 교체하라고 일부러 업데이트 패치를 늦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글이랑 짜고서 짜고 치는 고수톱이야? 의도된 노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백에서 진행하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롯데가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목요일이죠. 형제난, 롯데 형제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버전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 이제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주말에 만나면 보통 무한도전이나 이런 예능 프로 아니면 연예인들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롯데 신격호, 롯데 부자 얘기들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오, 국정원을 눌렀네.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 사건도 쏙 들어가고 무한도전을 제꼈다니까. 그럼 이것도 혹시 국정원이 의도한 건가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동주, 이제 신동빈의 형이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제 친척과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일을 벌였어요. 첫 번째가 신격호 아버지죠.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대화. 대화 내용은 뻔하죠. 신동주 나쁜 놈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 집어던질 뻔했다니까. 뭐냐면 이 두 부자가 일본어로 대화를 한 거죠. 辞めさせられたお父様とその他の取締役の復職、元の私の役職への復帰が望みです。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신격호가 19에 일본 건너가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신동빈, 신동준 원래 일본 애들이고 엄마도 일본인데 그게 문제가 될 거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시점이.
두 부자가 사적으로 뭐 일본어로 얘기하고 이런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 육성 파일을 공개한 목적은 한국의 여론과 그리고 롯데 임원들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좁게는 롯데의 그 자기네들 일가를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할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론과 미디어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목적 하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일본어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미디어도 아니고 한국 미디어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두 부자가 일본어로 얘기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신동빈이 나쁜 놈, 나는 뭐 회장을 시킨 적이 없다는 둥,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신격호 회장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국내 언론은 또 난리예요. 왜냐면 이 동영상을 딱 두 군데에다가만 제출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받지 못한 언론사에서는 물먹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또 어떻게 까는 모양새로 또 막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뭐 부차적인 거고 이 영상을 보면요. 신격호 회장이 94세인데 좀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 분인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을 해요. 되게 놀랐어요. 저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목적은 나는 차남에게는 그런 경영권을 준 적이 없고 괘씸하다. 나쁜 새끼. 뭐 장남이 롯데를 뭐 이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령의 아버지를 내세워서 장남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뭐 나쁘게 말하면 호도죠. 호도하기 위해서 100세가 다 된 아버지를 이렇게 판다. 이거는 자기네 형제는 물론이고 롯데를 그동안 이용해 온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버지를 풀 메이크업까지 시켜놓고 말이야. 화장은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령의 아버지를 꼭 그렇게 연예인처럼 민낯을 안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서비스 회사라 그런가? 네. 그러면서 신동주 부회장이 그랬죠? 아버지가 동생을 막 때렸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막장 드라마라든지 연예인들 꼭 이혼 소송하면 뭐 누가 때렸네, 팼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롯데의 치명적인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심해요. 네. 근데 뭐 당연스러운 수순이겠죠. 롯데 불매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각종 포털이나 이런 기사 댓글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데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막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롯데 그러면은 백화점 자주 가시죠? 전 백화점 잘 안 가요. 특히 롯데 백화점 안 가요. 롯데 시네마 영화 안 보세요? 영화는 집에서 어둠의 경로로. 롯데 껌. 껌도 안 씹어. 과자나 또 뭐 이 햄버거 있죠. 롯데리아. 그리고 데이트할 때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가죠. 롯데월드. 그렇지. 안 갈 수가 없죠. 우리 딸이 롯데월드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들이 롯데 그룹의 계열사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민낯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 이 오너가의 어떤 막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롯데 그룹이 그동안 한국에 살까? 일본에 살까? 뭐 이런 논란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거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롯데 그룹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해요. 그리고 신격호 회장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엄마,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죠. 일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장차남이 싸우면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뭐냐면 롯데그룹이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애매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어요. 뭐냐면은 롯데그룹의 지주사는 호텔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이죠. 한국 롯데를 총 지배하는 회사는 호텔 롯데인데, 문제는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회사가 일본의 롯데 홀딩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에 지금의 이제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있는 것처럼 호텔 롯데 위에 일본 롯데 홀딩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만한 거는 롯데 홀딩스 위에 광윤사라는 회사가 또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광윤사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무슨 절이 있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롯데 지주사도 아니고 광윤사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광윤사가 비상장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도 몇 명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사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거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상장사는 상장사와는 달리 자세한 기업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한국 롯데든 일본 롯데든 어디서 얼마나 돈을 벌어서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를 명확하게 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큰 그림만 놓고 보면은 롯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 롯데죠. 이 롯데는 한국에서 돈을 주로 벌어서 일본 주주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월드 한번 가게 되면 거기 남는 이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 우리가 껌은 사실 대부분 롯데잖아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그리고 과자, 햄버거, 청룡열차, 바이킹 한번 탈 때마다 우리가 냈던 돈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난 그래서 이 광윤사 얘기를 듣고 그게 이해가 갔어요. 아무리 롯데라는 회사가 신격홀에서 신격화 시켜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 아웃 하니까 바로 임원들이 잘려나가는, 이 진짜 일본 막부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런 식의 지배 구조니까 그게 가능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손찌검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너 아웃, 너 올라가, 이런 식인데, 그게 차남인 신동빈이한테 처음 이제 이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빈은 야 그게 무슨 지금 뭐 막부도 아니고, 그렇지. 이사회 열었어요 아빠? 안 열었잖아요. 아빠가 내려오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형제가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남자를 보필하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임원들 밑에 이 임원을 따르는 직원들이 있고, 그 얘기는 이들 부자와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해가지고 계열사를 지금의 현대처럼 나눠 갖지 않는 이상은 패배하는 쪽의 임원과 그 식솔들은 이제는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1세기에 줄 잘못 썼다가 완전히 개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일본 애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막부 시대 때 보면 한쪽 영주랑 다른 쪽 영주랑 싸우다가 치면 다 옥새하잖아. 다 배 갈르고 다 죽고. 뭐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싸우는 게. 그리고 그 처자식들은 노예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죠. 네. 진짜 이 일본의 지주사가 있어서 그런가?
참 일본틱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태가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꼭 안 좋을 때는 옛날 안 좋았던 일이 또 들춰지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롯데가 이 공군과 참 많이 싸웠어요. 아, 제2 롯데월드. 그렇죠. 제2 롯데월드를 잠실에 뚝하니 세우려고 하니 이 층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107층인가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잠실 밑에 성남에 우리 대통령이나 이건희 아저씨들이 가끔 오는 그 비행장이 있어요. 이건희 아저씨도 거기서 비행기 타나요? 뭐 가끔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전용기 뭐 이런 거. 그런데 공군 측에서는 롯데월드가 하필 그 자리에다가 100층이 넘는 건물을 세울 경우에 국가 안보에 막중한 위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이 됐어. 기업이 갑이야 하면서 결국 인허가를 얻어낸 것 같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기업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결국 국민 전체 이익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이런 특급 배려를 받은 롯데가 지금 전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시작한 회사고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좀 더 편하다.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일본어를 쓴다?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 그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친일파인지 어떤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아저씨들이 꼭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은 일본말로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자, 이 롯데 불매 운동 과연 정말 일어날지 또 관심거리고요. 정말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어디까지 또 이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될지 전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아베 정권이 역사 왜곡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화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죠. 그렇죠. 일본 제품 쓰지 말자. 특히 징용했던 회사들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도 저는 롯데랑 또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뭐 빠르면 내일이나 한번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또 이 하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제 롯데 오너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또 광복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도 얼마 안 남았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참 이 롯데 오너가 입장에서는 운도 참 없어요. 시기가 어쩜 이래 절묘한지. 아무튼 방금 전에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왜 건드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면 정부가 광복절 하루 전날 14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인데? 예. 아무튼 너무 웃겨요. 정부에서 설명한 걸 들어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래. 그래서 15일이 광복절인데 하필이면 토요일이고, 그러면 광복 70주년인 기쁨을 온 국민이 같이 나눠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도 높이겠다. 그래서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4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국무회의에서 뭐 내일
통과가 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려나? 아무튼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임실 공휴일이란 자체가 공무원한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은 쉬고 일반 기업은 자율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정부의 의도에 맞게 일반 기업들도 많이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이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뭐 정경련 같은 곳에서는 동참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태권도가 아니고 유도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이 3일이고 다음 주 말이면 벌써 광복절입니다. 2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들의 스케줄이 한 달이 아니라 한 2달 뒤, 석 달 뒤 그렇죠. 계획까지 다 잡아놨을 텐데 지금 와서 14일 날 쉬자고 하면 14일 날 계획 잡은 건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그냥 생색만 내는 것 같은데요. 응? 그리고 공무원들이 14일 날 쉬게 되면 14일 날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민간 기업은 자율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민간 기업 중에 14일 날 노는 기업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도 안 될 것 같아. 특히 대기업 몇몇 군데, 롯데는 아마 참가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까요? 오너 구속돼 있는 몇몇 회사들 있죠? SK나 CJ 이런 회사들은 아마 참가할 텐데, 나머지 일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 14일 날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다고 쉴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아, 그리고 박 대통령도 이런 뭐 광복절은 물론이고 일본과 관련된 뭔가를 자기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껄끄러울 거야.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출신 자체가 뭐 만주국 장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떳떳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여동생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렇죠. 박근영 여동생 분이 또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역시나 이런 거는 또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싶어서 누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니 한번 해보자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정부랑 여당에서 밀어붙여서 아무튼 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좀 다독이고 국민들한테도 하루 공휴일 주겠다면 모든 국민이 좋아하겠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걸 찾아봤더니 월드컵 끝났을 때 한번 지정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처럼 온 국민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그런데 나는 출근하겠지. 다음 생에는 공무원으로 태어나길. 임시 공휴일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어느 회사가 갑자기 싫어하고 하면 하겠나.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자는 건지 참 정치 쉽네.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 하나 가지고도 공무원들과 나머지 국민들 간에 이런 감정 싸움을 일으키는 의도가 뭔지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뉴스백은 쉬나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자는 게 아니라 하루 그냥 저희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암살이란 요즘 히트치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좀 쉴까 합니다. 아, 저도 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뭐 암살도 그렇고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산 김원봉 선생, 이분이 뭐 듣기로는 이 사회주의 계열이어서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볼 수가 없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역사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부각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정부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건 뭐하건 그래도 광복 70주년은 저희가 모두 다 기념해야 될 만한 날이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모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팟